네, 오늘 뉴스 하이킥에서는 특별히 정치계 원로에게 정치 현안 관련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치 고수시죠. 정치 구단으로 잘 알려져 계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우선 무엇보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드리면 언제든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표 의원이나 제가 네. 국회의원 안 하니까 얼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할 말 하고 사니까 좋은 거예요. 네네. 예, 최근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에서는 특히 대통령실에서 특히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한미일 간의 북핵 위협의 공조가 아주 강화되었다. 이 점을 꼽고 있던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정표를 꼽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시진핑 회담이 성공적이고 네. 우리가 어려웠던 윤석열 시진핑 회담이 성사된 것은 저는 성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 중국 정상들이 할 말을 다 했고 네.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씀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에 네. 중국을 방문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아야 이제 진짜 면목이 나올 거고 예.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북한 핵실험 네. 이런 도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대표와 베이징 주재 러시아 모글로프 대사가 그제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보지만은 네. 이게 옥에 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옥은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정표는 무슨 이정표예요. 예.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서는 늘 공조해왔어요. 거기에서 오히려 인도 태평양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갔고 네. 대만 문제에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것은 성공이 아니다.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는 한중 경제 협력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미국 풀만 먹으라고 그리 끌고 가냐고요. 예. 그렇지만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 편중 외교를 균형 외교로 네. 과거처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국익이고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성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제 월요일 그리고 그 이후에 미중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미국, 중국에 보내서 미중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 회담 전에 이러한 것이 좀 조율돼서 우리가 살아남게 해야죠. 네.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경제도 해결해야지. 미국 말대로만 따라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네. 지금 이러한 어쨌든 한미일 간의 공고한 그 협력 강화 모습에 북한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확장 억제력 강화에 집념할수록 군사적 대응이 맹렬해질 거다. 이러한 그 담화를 냈고 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지금 이런 대응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역으로요. 이번에 한미일 네.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은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으로 나와서 이런 강경한 대화 담화를 발표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만약에 미국이
나온다 하면은 대화를 하겠다 아하. 하는 구의 편지로 봐도 저는 틀림없다.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최선희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신임이 돈독하고 네. 미국 전문가고 지금까지 그 부상으로 있으면서도 미국 관계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외무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아하. 그래서 그 휴전을 앞두고는 강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오히려 이렇게 강공을 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옥에 티가 너무 많아서 옥이 가려진다 말씀 주셨는데요. 티에 옥이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티일까요? 아니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자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신 분인데 네. 대통령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가 삭제된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삭제는 제가 전문인데.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제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생일 파티 초청했다고 둘이 싸웠다 해서 너 오지 마. 아. 이게 돼요? 예. 어떻게 MBC 기자 너 타지 마.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갈 때는 비행기를 안 타야 될 사람을 태워가지고 문제가 되더니 민간인. 이번에는 네. 타야 될 사람을 못 태워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자 모든 정상회담 기자들 못 들어왔잖아요. 예. 발표하는 거 사진도 찍어서 내준 거. 네.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사적 사유물이 아니에요. 공유물이에요. 네. 내 세금이 들어간 돈인데 그 80여 명의 기자 중 2명만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까? 아하.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네.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 그런가 하면은 김건희 여사도 네. 영부인이면은 당연히 활동을 해야죠.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네. 사적 활동을 해야지. 사적 활동을 하면서도 비공개로 해가지고 자기들 사진사가 네. 찍고 싶은 것만 찍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만 보도자료 내면은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언론의 자유를 삭제했다. 아하.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 미국 여론조사 보면은 22개국 국가 원수 중 우리가 꼴등 나잖아요. 아이고. 예. 이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언론 탄압이지 뭐. 아. 지금 오늘 또 보세요. 네. 뭐 462억인가 부과하는 것도 세무조사 결과요. 예, 네. 나쁜 일이지만은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이 MBC에 광고하지 마라? 아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지나갔는데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도처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호실장이 군인과 경찰의 지휘권을 갖겠다? 아니 옛날 우리 6.25 사변 때는요. 육해공군 총참모총장이 있었어요. 네. 다 모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건 경호실장이 다시 옛날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없었던 자지철도 하지 않았던 군, 경찰, 경호, 총참모총장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장님, 그 최근에 지금 뭐랄까요?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G20 정상 만찬장에서요.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툭툭 치셨는지 이렇게 나가라고 하셨는지 이 액션의 의미가 잘 모르겠던데 이 장면 아마 잘 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 동영상 보고요. 보셨죠? 어떻게 보도를 보니까 네. 뒤에 있는 경호원인지 누구가 네. 김건희 여사한테 탁탁 쳐가지고 뭐라고 하니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액션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세요. 유엔 총회 갔을 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방청석에 앉아서
막 별걸 다 지시하잖아요. 손 이러고. 예. 이때도 나는 야 저게 바른 태도가 아닌데라고 했는데 우리 언론이 네.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애교로 봐줬구나 했는데 예. 이번 것까지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에 가셔서 김건희 여사만 언론에 나타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보여.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아하. 3위가 그 똑똑한 이상민이다.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는 대통령을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안 좋죠. 네. 그게 또 저희 좋고 도도도 대통령 그 동영상에 예. 그렇게 1시간 몇 분짜리로 그게 다 나오면은 네. 국제적 망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셨군요. 이게 잘못이죠. 네. 뭐 나가 이런 소리 같아요. 와 모르죠. 또 잘못했다가는 바이든을 전문가 검증을 받으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에 시진핑이 네.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니라 날리면 하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자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뭐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원장님께서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죠. 글쎄요, 저는 뭐 학자나 네. 사상가들이 할 얘기지 아하. 그러한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나지 않느냐. 네.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해야 돼요. 내 말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이 국민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금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께서 유감 표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했으면 좋잖아요. 네. 그 보세요. 이상민 장관은 뻔뻔해가지고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갔는데도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사표 100지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거기다 자기 이름 써서 내야죠. 네. 그리고 저는 100번, 1000번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용산서장, 그 상황실장 당번을 한 그 총경, 이 두 분 국회에 나와서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아하. 왜 그런 국민의힘이 네. 정작 잘못한 지휘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는 대통령에게는 못 묻냐고요. 아하.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단 지엽적인 것 장경태 의원 그 말 하나 가지고 전체가 아니에요. 크게 봐야지. 네. 근데 조금 전에 지금의 어떤 권력 서열을 1위가 김건희 여사고 2위가 윤석열. 아니,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거 보면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3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3위를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 그 전에 저는 짚으셨는데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로 네. 더 센 걸로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훨씬 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158명이 그렇게 희생됐는데도 대통령이 끔찍도 안 하고 네. 왜 장관 하나 못 지키냐. 아하. 왜 웃기고 있네 두 수석 퇴장시키는데 가만히 있었냐 하고 윤핵관들한테 전화해서 야단친다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좀 야단치면은 듣고 좀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는 윤핵관은 또 그게 뭐예요? 아하. 네.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예. 이게 진짜 엉망이야 너무. 자 그러면요. 지금 이 국민 158분이 희생되신 이 참사의 책임, 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고요. 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끝까지 이렇게 옹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 옹호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거 안 돼요. 네. 민심을 떠난 정치가 없고 민심을 거역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대통령으로 뽑혔으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성공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보면은 하는 일은 실패한 YS의 길을 가고
아, 지금 이 12구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넘겨요. 네. 아니 명단을 어느 시민단체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발표한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영정과 위패를 모신 합동 유령제라도 있는 것이 좋지. 예. 이대로 넘겨요? 지금 유족들이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나중에는 불도저라도 못 막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원흉이 이상민 장관이에요. 아하. 지금 원장님께서 유족분들께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니 유족들이 다른 사람 이 참사를 함께 겪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다, 연락도 못하겠다, 그리고 현 정부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 예. 부상자나 희생자들을 뭐 천안까지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아, 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그 하늘 손으로 못 가려요. 네. 그분들이 아름아름으로 다 알잖아요. 아실 다 수밖에 알아서. 없죠. 연락하시면. 네. 지금 현재 희생자를 사망자로 참사를 사고로 네. 리본을 거꾸로 달게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정부라고 하면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도 국가의 배상도 안 할 거예요. 네. 미미하게 그냥 교통사고 난 사람 취급해 버리려고 하지만은 그건 안 돼요. 예. 이 대명천지에 우리 자식들이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그럼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일부 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그 매체에서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를 했다가 많은 논란이 일었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일부 그 뭐 의원이나 또는 당직자나 이런 분들께서 명단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민주당의 지금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예. 300명 국회의원 터진 입을 누구도 못 막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개인적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저도 유족이 동의하면은 반드시 공개해서 한꺼번에 합동일연제를 모셔주는 것이 구천을 헤매는 영혼들을 달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전원 탄핵을 주장했는데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저는 잘한다고 봐요. 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세월호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면은 진상이 규명돼요. 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네. 특검이 구성돼서 특검이 시작할 때까지 계속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 수사,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네.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오늘 뭐 행안부 뭐 경찰청 압수수색했던데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소환합니까? 권력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보호하는데 대통령이 나갈 때 들어올 때 퉁퉁 치고 수고했다고 악수를 하는데 그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국정조사가 좋고 네. 또 모든 사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경찰 간부도 하셨고 네.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그러지. 모든 사고는 첫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네.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도의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등이 사퇴하고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은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잘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구속영장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내일 뭐 실질심사 한다는 그렇죠.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야당 탄압이라고 봅니다. 야당 탄압. 네. 네. 이재명 대표가 1,610만 표를 받은 대통령 후보였고 예. 거의 원내 의석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 여소야대 당대표 아니에요. 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 김용, 정진상 두 분은 절대 아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또 나아가서 노웅래 의원까지 예. 국회까지 뭐 심지어 보좌관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냐. 본인은 노웅래 의원도 그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과거 검찰에서는 여야 구색을 맞췄어요. 자기들 것은 안 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당만 그렇게 칼을 휘두른다 하면 이건 탄압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혹자는 민주당 내에서 정진상 당무실장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보호해야 되느냐. 그건 당원 아니에요. 정무실장 아니에요. 아, 네.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른 동지 아니에요. 그러면 당원이고 당직자건 의원이건 다 보호해야죠. 아, 네. 김대중 대통령은요. 예. 과거에 현역 의원들이 비리에 잡혀가더라도 불러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아. 정치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지만은 네. 항상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뒤에서 네. 내가 있고 민주당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변호인단들을 구성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지의식을 가지고 가야죠. 아하. 그런데 저는 네. 내 서름이 남의 서름이라고. 제가 150억 대북송금 특검 때 국민들이 언론이 저를 다 매도했지만은 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수표 추적해서 무죄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유죄 입장을 하고 경찰이 유죄 입증을 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무죄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그분이라든지 이렇게 진술한 분들의 그런 의사들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은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유죄 입장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